사기꾼들한테 어떻게 돈을 번다는 겁니까? 그놈들이 이자를 따박따박 주면서 신용을 쌓는단 말이에요. 3달 정도. 해외코인 투자 사기꾼들이 강남에 들어왔어요. 합법이든 불법이든 내 방식대로 할 겁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게 뒷감당이 안 돼요. 목숨만 걸면 끼워줄 거예요? 이성대 부장이 거액의 빚까지 지금 이칩니다. 내 돈 사오. 안녕하세요. 지난 8화 엔딩에서 이한영 판사가 유선철 대표를 찾아가 했던 충격적인 선언, 다들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이번 9화에서 이한영이 설계한 진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강신진 세력의 생명줄과도 같은 거대한 비자금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예고편 속 목숨만 걸면 끼워줄 거예요? 라는 대사는 이번 작전이 단순한 수사를 넘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전쟁인지를 암시합니다. 비자금이라는 자금줄을 끊어 강신진의 카르텔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려는 그의 천재적인 지략이 빛을 발할 예정입니다. 얼굴은 흑빛이 된 이성대 부장판사가 주식창을 바라보며 절규하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안 돼, 내 돈 4억. 이성대는 강신진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자 비리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신복입니다. 하지만 그는 강신진의 비자금 중 일부를 몰래 주식에 투자했다가 무려 4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본 것이죠. 이한영은 전생의 기억을 통해 이성대 부장판사가 거액의 빚을 지게 되는 결정적인 시점이 바로 지금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대에게 이 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강신진의 명령 없이 손을 댄 배신의 증거이자 자신의 목줄입니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부하라도 돈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한영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거죠. 이한영은 이성대의 이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어 그가 관리하던 나머지 비자금까지 역으로 가로채기 위한 거대 사기극을 설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강신진의 권력 기반을 흔드는 전략적인 한 수입니다. 이한영은 먼저 자신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인 박철호 검사를 이성대 부장판사에게 접근시킵니다. 사기꾼들한테 어떻게 돈을 번다는 겁니까? 그놈들이 이자를 따박따박 주면서 신용을 쌓는단 말이에요. 3달 정도. 박철우는 충남지법 시절부터 이한영과 호흡을 맞춰온 정의로운 검사죠. 정의롭고 동시에 이한영이 가장 신뢰하는 동료입니다. 박철우는 이성대에게 우연을 가장해 접근합니다. 아마도 같은 법조계 사람이다 보니 골프장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이성대의 고민을 눈치채는 척하겠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사기꾼들에게서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구체적으로는 그놈들이 이자를 따박따박 주면서 신용을 쌓는 방식을 이용해 3달 정도만 딱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오면 주식으로 날린 손실을 메꿀 수 있다는 식으로 이성대를 유혹합니다. 검사인 제가 어떻게 사기꾼들을 이용하는지 아시죠? 정확한 타이밍에 빠져나오면 됩니다. 라는 식의 논리로 신뢰를 심어주는 거예요.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투자하다 날려버려 앞날이 막막해진 이성대는 강신진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 위험한 제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거든요. 강신진에게 자백하는 순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요. 이때 이한영은 자신의 해결사인 석정호를 투자 사기꾼인 것처럼 위장시켜 이성대의 판 안으로 투입합니다. 석정호는 완벽한 사기꾼 연기를 하며 이성대에게 처음에는 작은 금액의 이자를 정확히 지급해서 신뢰를 쌓을 겁니다. 박철우 검사를 완벽한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김진아 검사까지 합류하여 수사 기밀을 흘리는 척하거나 상황을 조작함으로써 이성대가 이 계획을 철저히 믿게 만드는 치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합니다. 예를 들어 김진아가 아시아 투자 사기단을 수사 중인데 아직 증거가 부족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식의 정보를 흘리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의 설계자 강신진이 직접 움직입니다. 강신진은 이성대가 사고를 친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법 카르텔의 정점에 있던 강신진의 눈을 속이기는 어렵죠. 강신진은 김진환에게 차갑게 명령합니다. 이성대가 쥐새끼처럼 내 돈에 손을 댔더군. 물건은 이한영이 회수하게 하고 사기꾼 놈들은 검찰 손에 넘겨서 입을 막아버려. 이 대사에는 강신진의 냉혹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신을 위해 더러운 일을 해온 부하라도 한 번 실수하면 가차없이 버리는 거죠. 동시에 강신진은 이번 기회에 사법부 내에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강신진은 직접 검찰에 아시아 투자 사기단에 대한 제보를 넣습니다. 이는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에
사기꾼들을 검찰의 손에 넘겨 검찰 내부에 힘을 써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잔인한 꼬리 자르기 전략입니다. 사기꾼들이 체포되면 비자금 관련 정보도 함께 묻히게 되니까요. 강신지는 이한영을 불러 서늘하게 말합니다. 기왕에 미끼를 던졌으니까 사냥도 직접 하는 게 맞겠지. 기왕에 미끼를 던졌으니까 사냥도 직접 하는 게 맞겠지. 이 말은 이한영에게 사기꾼들을 처리하라는 명령인 동시에 장부만 조용히 회수해오라는 압박입니다. 이한영은 겉으로는 공손하게 알겠습니다. 수석님이라고 답하지만 속으로는 강신진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한영에게는 이것이 기회입니다. 강신진이 직접 제보를 넣었다는 건 그만큼 비자금 장부가 중요하다는 의미니까요. 작전이 정점으로 치달을 때 강신진의 제보를 받은 검찰 수사팀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투자 사기꾼 놈들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라는 소식과 함께 검찰이 현장을 급습하게 된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김진아 검사는 수사팀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이한영에게 긴박하게 연락을 취합니다. 출동한 수사팀에 김진아 검사가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검찰? 아시아 투자 사기꾼 놈들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방금 엘리베이터 탔어. 서둘러. 예고편에서 방금 엘리베이터를 탔어 서둘러라는 대사와 함께 이한영과 석정호가 아슬아슬하게 현장을 빠져나가는 긴박한 추격전은 바로 강신진의 제보와 김진아의 공조가 빚어낸 긴장감의 정점입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찰나 격렬한 육탄전 끝에 사기단의 핵심 인물을 제압하고 검은색 표지에 스프링이 달린 비자금 장부를 확보합니다. 한편 석정호는 현금 가방을 들고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갑니다. 뒤에서는 검찰 수사팀의 발소리가 들려오고 이한영은 가까스로 계단문을 빠져나가 건물 밖으로 탈출합니다. 이 순간의 긴박감은 시청자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 겁니다. 이 장부에는 이성대가 강신진을 위해 세탁해온 돈뿐만 아니라 강신진이 그동안 저질러온 온갖 재판 거래의 실체가 적혀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고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어떤 사건에서 얼마의 돈이 오갔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한영은 장부를 가슴에 품으며 서늘한 미소를 짓습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내 방식대로 할 겁니다. 이 독백은 이한영이 더 이상 전생의 나약한 판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지략은 단순히 돈을 뺏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한영은 이 과정을 통해 이성대 부장판사를 강신진의 눈 밖으로 완벽히 밀어내고 동시에 확보한 비자금 장부를 빌미로 강신진의 카르텔 내부를 분열시킬 것입니다. 이성대는 비자금을 잃어버린 책임을 지게 되고 강신진의 다른 측근들도 이성대가 실수했다며 그를 공격할 겁니다. 카르텔 내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또한 이한영은 8화 엔딩에서 제안한 백이석 사냥이라는 명분 아래 강신진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백이석을 보호하고 강신진의 자금줄을 완벽히 장악하는 이중 플레이를 펼치게 됩니다. 강신진은 자신이 던진 제보가 오히려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장부를 이한영에게 넘겨주는 자충수가 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이한영을 자신의 진짜 사냥개로 믿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분석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